일요일 토론회 기대됩니다. 그리고요, 이준석 나가리, 이재명 나가리.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보이는 게 요만큼이다 라고 하면 그 뒤엔 거대한 세력들의 음모가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치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뭐 대장동 게이트처럼 부동산 비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참 세상 심플하게 살고 싶은 우리 국민들은 이런 더럽고 복잡한 정치판 이런 걸 보면서 이제는 말이죠. 못 믿을 놈들의 잔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판에서 보이는 게 다인 김문수 후보가 빠르게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또 한 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이재명이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대장동 게이트가 소환이 됐는데요. 대장동 게이트 그 사건에서 조직적으로 이 하드디스크가 숨겨졌다. 그것을 말이죠. 이재명과 김혜경의 이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의 이제 법률 대리인이 이재명이 숨겼던 이 하드디스크 포렌식이 완성되어 간다. 1000건 이상의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기자회견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조직적으로 이 이슈를 덮기 위해서 꽤나 이 짜미짜미된 언론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노력의 한 방법이 이슈를 덮는다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준석의 뉴스타파 폭로와 대장동 포렌식이 같은 시기 터졌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월에 대한민국 정치판은 말 그대로 덮기 전쟁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핵폭탄급 사건이 동시에 터졌다라는 건데요. 하나는 뉴스타파가 단독으로 보도한 이 보수 진영의 핵폭탄 투여, 이준석의 여론조사 조작, 그리고 대납 의혹, 그리고 이 좌쪽 진영의 이 핵폭탄 투여 뭐냐? 이재명 측근들의 대장동 증거 은폐 정황과 포렌식 결과다라는 거죠. 마치 이게 짝이라도 한 듯 이 두 사건이 하루 상간 간격으로 터졌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분별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보수 진영에서는 말이죠. 이준석과의 단일화 문제를 두고 이준석의 뉴스타파, 그러니까 이 여론 조작 사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건으로 집중을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슈를 이슈로 덮기 위한. 그러니까 진짜 판을 뒤흔들 사건을 이 다른 판으로 덮는다라는 말이죠. 빠르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갑자기 이 뉴스타파가 이준석의 이 여론 조작에 대해서 다룰까? 왜 이준석에게 우호적이었던 좌파 언론이 등을 돌렸을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 좌쪽 진영에서 이준석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마이크가 되어줬던 김현정의 뉴스쇼, 그리고 이준석과 아삼육이라고 불리는 봉지욱 기자. 그런데 갑자기 돌아서서는 이준석을 타깃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준석의 킬 오더가 떨어진 것이다. 저는 처음에는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문재인빠들의 숙청을 시작했다. 이미 대선판을 확보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재명이 이제는 할 게 뭐냐면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내란 청산이다라고 해서 보수는 괴멸시킬 건데 그 전에 이 자기네 진영부터 조금 정돈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친문 학살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른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준석의 이 뉴스타파가 밝힌 조작과 대납을 터뜨린 이유, 이준석에 대한 이재명의 킬 오더가 떨어진 것이다 라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의 이 대장동을 덮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뉴스타파가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당시에 이준석이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제3자가 이 여론조사비를 대납하고 이런 과정에 대한 충격적 내용을 폭로했었는데요. 핵심은 명태균이라는 여론조사 브로커가 이준석의 요청을 받아서 비공표 조사를 조작하고 그 결과를 공표용 여론조사로 연결해가지고 이준석 당대표로 만드는 여론조사 흐름을 연출했다. 그 과정에서 이 백기동 씨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고령 군수 출마 예정자였죠. 예정자. 이준석이 고령 군수님 하던 그 사람이 여론조사 비용 1,600만 원을 대신 입금했다라는 구체적 계좌 기록이 존재하면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또 불거졌죠. 이준석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이게 뭐 정치인의 신뢰도 하락을 떠나서 사법적인 영역으로 이동한 사건입니다. 여론조사 샘플 조작, 대납 의혹,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이 수사망은 이준석으로 좁혀지는 거죠. 이제 정치 생명은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재명의 대장동 PC 포렌식 이 기자회견과 맞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년병장 이재명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고 몸살이는 이재명에게 제대로 잡아뜨릴 대형 사건이 터진 이 대장동 PC 포렌식 사건, 이것을 덮기 위해서 이준석 한 말이 투척한 것이다, 저는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자, 5월 7일 공익제보자 백광현 씨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하드디스크를 은폐, 삭제한 정황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흔들었습니다. 포렌식이 완성됐다. 1000건 이상의 자료들이 있다. 이거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심각히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건 언론들이 조직적으로 아닥한다라는 거죠.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이 핵폭탄급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다라는, 그러니까 미래 권력자다라는 것으로 눈치를 보고 있다 정도로 해석되죠. 자, 이재명의 변호사 시절부터 동행한 측근, 이 여자들입니다. 이재명에는 항상 여자와 돈이 얽혀 있죠. 김현지와 배소연,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김현지는 출생과 이력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현지라는 사람이 내래 김현지 동무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배소연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혜경의 수행비서라고 하죠. 80억 자산가입니다. 이 동행한 측근들이 대장동 보도가 시작된 2021년 10월경에 자신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김현지가 이제 배소연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한 녹취를 틀은 겁니다. 김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파일만 지우면 하드를 교체해주겠다. 그러니까 배소연이 여기에 동의하는 듯한 내용. 그러니까 동의하면서 이제 삭제 작업을 착수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지 이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력이 없습니다. 이력 어디서 탄생했고 어디 출신인지 학교 이력조차 없다라는 거죠. 뭐 이거는 김일성 대학 이런 출신이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김현지 이 사람은 이재명의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한 핵심 측근입니다. 20년 가까이 함께하고 있죠. 변호사 시절부터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를 거쳐 지금 국회의원 그리고 당대표까지 측근으로 계속 보좌하고 있습니다. 공식 보좌관직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외곽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각종 지원금을 수령한 전력이 있죠. 이재명의 분신이다라고 불리고 있는데 노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김현지가 노출된 건 그때 전쟁입니다라는 문자 발송 때문에 한번 노출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2014년에 새누리당 의원을 비방하는 대량 문자 발송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자, 배소연. 배소연, 이 김혜경의 수행 비서죠. 이 배소연도 역시 이제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시절에 경리로 시작했습니다. 경리로 시작해서 성남시 보좌관 했다가 경기도 5구 별정직 공무원 했다가 김혜경의 사적 수행 비서로 활동한 인물이죠. 80억 자산가입니다. 이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당시에 신용카드를 쪼개서 결제한 실무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참고인이 배소연 소유의 자택에서 사망한 사건도 발생해서 의혹이 더욱 증폭됐죠. 관련된 참고인,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배소연의 동거남이었습니다. 일단 배소연은 말이죠. 이 대장동 게이트 사건이 불거질 때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던 호주 출장, 그때도 따라갔던 배소연입니다. 이 성남시 보좌관을 할 때부터, 공무원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되기 전까지 이 월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4억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김혜경의 자산은 80억이다 라는 거죠. 20대부터 이 아파트 사기 시작해가지고 송파에도 건물이 있고요. 건물이 4채입니다. 건물이 4채. 수영구 국회의원이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이 배소연의 이 재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고들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참으로 의심스러운 사람이죠. 자, 이 하드디스크 삭제 작업, 이 문제 시점이 언제냐? 2021년 10월 26일입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한 바로 다음 날이죠.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던 그 시기에 측근들이 동시에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포맷한 것이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조직적 움직임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여기서 이제 이 헤드가 김현지였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하드디스크가 말이죠, 제3자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그거를 좀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 그게 이 조명현 씨, 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변호인에게 이제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00개 이상의 파일이 포함된 상태로 포렌식 작업이 이제 진행 중인 거죠. 이제 완벽히 포렌식 한 게 아니고 한 70-80% 포렌식이 된 상황에서,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정치는 타이밍 싸움인데 이 대선을 앞두고 지금 터뜨려야 한다라고 해서 진짜 목숨 걸고 나온 겁니다. 백광현 씨는 70% 복원이 완료되었다라면서 나오는데, 이 백광현 씨가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명현 씨 같은 경우는 수행을 직접 한 사람이죠. 사실 민주당 쪽에 발을 담그고 있던 사람이 이재명을 상대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사실 목숨 걸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 관련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포함해서 7명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자기 목숨 걸고 지금 국회에 나와서 하드디스크를 흔들었다라는 거죠. 자, 복원이 완료됐다라는 이 내용 다수는 대장동 관련 문서입니다. 그리고 성남시 내부 회의록이고요. 각종 결제 보고 파일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사내에서 메신저, 로그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대박이,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내 메신저입니다. 그 이준석도 말이죠. 이준석도 지금 명태균 씨와의 카카오톡 대화로 지금 발목이 잡혀가지고 뉴스타파가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 폭로를 이어가고 있죠. 여기 사내 메시지로 주고받았던 성남시 공무원 간의 대화 내용에서 말이죠. 이재명 시장님이 이 모든 것을 설계하셨습니다. 또는 이재명 시장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큰 이제 형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또는 이거 배임입니다. 이거 뭐 횡령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정황이 담긴 메시지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스모킹 건이 된다라는 거죠. 이준석도 이 명태균과의 카카오톡을 PC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PC가 이제 복원이 되면서 지금 발목이 잡힌 거죠. 또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다가 한 5% 열었을 때 별다른 게 없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사내 메시지가 복구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세자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특혜 취업을 했구나라는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이 대대적으로 선관위는 가족
중국 기업이다 라면서 특혜 채용에 대해서 빵빵빵 터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포렌식 결과가요, 뭐 그냥 단순한 뭐 작업 문서에 대해서 복원을 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공무원 조직 전체를 동원해가지고 증거를 은폐했다라는 건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한 거죠. 그럼 사법방해입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윤리 파괴 정점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은 말이죠, 대장동 게이트 핵심 대가리, 인허가 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깜빵을 가 있고 혼자만 지금 살아 있는 거죠. 이제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말이죠, 이재명은 간다라는 거죠. 어디로? 빵으로. 그런데 경찰이고 검찰이고 소극적이다라는 건 미래 권력자에 대해서, 미래 권력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지금 미온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월 초에 이 사람이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순이 다 돼가는데도 언론이 쉽게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이준석만 빵빵 터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뉴스타파가 폭로한 이준석의 여론 조작 사건이 이재명의 대장동 하드 포렌식 완료된 날과 정확하게 겹친다라는 겁니다. 대중의 시선은 언론과 SNS에서 갑자기 이준석 사건으로 이동하면서 대장동 포렌식 관련 뉴스는 묻혀버렸죠. 단순한 우연 아닙니다. 의도된 정치적 물타기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멋 모르고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면 희생의 카드로 자처를 한 것이 아닐까. 전 두 가지로 보는데 사실 후자보다는 전자가 조금 더 가깝겠죠. 자, 후자라고 하면 이 새끼는 진짜 비열한 놈이죠. 이재명 캠프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향후 정치적 제기에 약속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 앞에서는 막 이재명 저격하는 것 같지만 내 하나 희생하고 잠시 뭐 바짝 엎드려서 이제 뭐 어디 잠시 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이재명이 이 정치 생명 부활시키는 걸로 약속받은 거, 이렇게도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전자, 못 모르고 당하는 친명의 숙청에 보태서 그냥 대장동 게이트를 덮기에 희생양으로 가는 거면 제대로 감사한 거죠. 분명한 건 말이죠, 이재명에게 치명적인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대장동 증거인멸 포렌식을 덮기 위해서 정치적 희생양 하나가 필요했다. 거기에 잘 맞아떨어진 게 이준석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준석은 진짜 완벽히 가루로 부서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진짜 판을 흔들 이 대장동 게이트의 PC 포렌식 결과를 지금 집중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국민들이 묻고 따질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남은 17일, 18일 대장동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뭐 사실 이재명이 전과 사범에다가 지금까지 5개 사건에 8개의 혐의에 12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 빌런이긴 한데, 이만큼의 그거 하나 보탠다고 해서 별거 아니다가 아니라 진짜 핵심이다라는 거죠.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로서 이 나라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정말 나라 개판되겠구나. 이 국제사회가 경고했던 이 베네수엘라 가는 것 진짜구나라는 게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각인이 되겠죠. 대한민국 언론이 덮고자 하는, 진짜 우리가 밝혀야 하는 이 대장동 게이트에 이 PC 포렌식을 집중 공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의 뉴스타파 여론 조작의 사건으로 이 대장동을 덮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국민의힘 그리고 김문수 캠프는 말이죠, 대장동 포렌식 전면 수사하라라고 이번 주 일요일 있을 토론회에 말이죠, 양쪽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준석 뉴스타파에서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폭로가 되고 있는데, 이준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 대선 토론회에서 거짓말하면요, 이재명 후보처럼 평생을 발목 잡고 지금 재판에 들락날락 거릴 수 있습니다. 이준석 답해 보십시오. 한 놈 째끼고. 자, 이재명을 상대로 아니 대장동 PC가 포렌식 됐다라고 하고 녹취가 터진 상황에서 정말 모르십니까? 김문수 승입니다. 2개 던지면 됩니다. 이 시간의 흐름이 이 김문수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요일 토론회 기대됩니다. 그리고요, 이 이준석 나가리, 이재명 나가리, 대한민국 하늘이 돋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현 TV였습니다.